펜션 창업을 결심한 분들은 여기저기서 견적을 받아 예산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만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막판에 종종 큰 낭패를 겪죠. 왜 그럴까요? 제법 많은 돈을 들인 것처럼 보이는 펜션 중에도 어딘가 엉성해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안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땅값이나 건축 비용만 알아보고 덤빈 결과죠. 토지 매입이나 건축공사는 펜션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펜션이라는 결과는 제대로 된 객실 세팅과 남들보다 돋보이는 펜션 홈페이지가 만들어주죠. 하지만 그저 남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펜션을 짓다 보면 공사 막판에 돈이 달리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실 세팅이나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 쩔쩔매죠. 더 큰 문제는 문을 열고 우리 펜션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광고나 홍보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열 때까지 필요한 돈을 역산하면 됩니다. 초기 광고 비용이나 홈페이지 제작비, 객실 세팅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빼두고 나머지 비용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면 마음먹은 크기의 펜션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엉성한 객실 여러 개보다는 예약이 잘 되는 알토란 같은 객실 한두 개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펜션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남들에게 우리 집의 크기를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성질 급한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펜션 창업 비용은 건축공사비의 13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땅값입니다. 토지 매입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딱 부러진 답을 내긴 힘듭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펜션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역산하면 내가 땅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남은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건축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면 됩니다. 그마저도 힘들다면 아예 창업의 시기를 미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들 주머니 채우려고 시작할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역순으로 계산한 펜션 창업 비용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을 하나씩 챙겨보시면 큰 낭패를 겪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펜션 창업 과정입니다. 펜션 창업은 사전 준비와 본공사, 오픈 준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본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비용을 100%로 잡았을 때 설계와 토목공사의 15%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 더해 부대시설과 객실 세팅, 홈페이지 제작과 초기 광고에 15%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펜션 창업의 시작부터 정식 오픈 때까지 건축공사와 인테리어 비용의 130%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무조건 130%를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펜션 창업 대행을 해본 결과 건축 비용이나 인테리어 견적 대비 이 정도 예산은 들더군요. 그리고 펜션의 테마에 따라서도 비용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자로잰 듯 정확한 순위를 매기긴 힘들지만 풀빌라 펜션의 창업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경치 좋은 비싼 땅을 사야 하죠. 건축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제법 많이 듭니다. 실내풀이나 객실 전용 풀 같은 서비스 시설이나 부대 시설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커플 펜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풀빌라 펜션과 비슷한 비용이 들죠. 비슷한 유형이지만 키즈 펜션은 가족 펜션보다 창업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애견 펜션이 가장 좋죠. 어떠신가요? 대강의 개념은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을 여는 시점부터 역순으로 각 단계별 예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소비자들에게 우리 펜션을 알려야겠죠. 과거보다 위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키워드 광고는 여전히 효과적인 광고 수단입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게 좋죠. 키워드 광고는 검색 결과로 노출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돈을 내는 CPC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얼핏 대단히 공정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죠. 같은 키워드라도 지역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애견펜션이라는 키워드도 지역에 따라 광고비는 천차만별이죠. 가평 애견펜션이라는 키워드의 예상 클릭률은 791원이고 홍천 애견펜션은 889원이지만 예상 노출수와 클릭수의 차이 때문에 월간 광고비는 4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짤 때 키워드 광고 비용을 예상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마냥 돈을 내는 방식보다는 미리 설정한 비용만큼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사전에 광고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만원어치 광고를 하겠다고 설정하면 30만원을 넘는 순간 당일 광고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는 순간 다시 광고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광고 대행사들조차 하루에 30만원을 광고비로 쓴다고 하면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3개월간의 광고는 펜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펜션을 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손님이 든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이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에도 제법 큰 비용이 듭니다.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펜션을 홍보해줄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줘야 합니다. 물론 키워드 광고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둔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인플루언서들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홍보에 드는 비용도 넉넉하게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꼼꼼히 다뤄보겠지만 펜션 창업은 남들보다 돋보이는 펜션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펜션은 숙박업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객실을 파는 온라인 비즈니스라서 그렇죠.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펜션 사업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많은 펜션이 오래된 홈페이지를 방치하거나 한 푼이라도 싼 값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들죠. 심지어 최고급 홈페이지 제작 비용도 평당 건축 비용만큼도 안 듭니다. 수십억씩 쏟아부어 펜션을 만들면서 기껏해야 1,000만원도 안 되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 덜덜 떨죠. 바보짓도 이런 바보짓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펜션 홈페이지는 기본형과 주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미리 준비된 디자인에 맞춰 사진만 바꿔 끼우는 방식이라 제작 비용이 저렴하죠. 이와 정반대로 의뢰인의 입맛대로 만들어주는 주문형은 훨씬 비쌉니다. 대신 동영상이나 드론 촬영부터 다양한 메뉴 선택이 가능합니다. 펜션 홈페이지는 객실 수나 규모에 따라 제작 비용이 달라지지만 규모가 작은 농어촌 민박도 주문형 기준으로 4,500만원 정도는 듭니다. 규모가 큰 생활 숙박업은 최하 8,900만원은 잡아야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7, 8억 원 이상 드는 펜션 창업 비용을 생각하면 건축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홈페이지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하죠. 거꾸로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다소 미흡해도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작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부분은 바로 홈페이지죠. 모든 공사를 마쳤다고 곧바로 손님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객실마다 가구와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빼곡히 채워야 합니다. 요즘은 펜션 서비스가 한층 중요해진 까닭에 손님들을 위한 수준 높은 편의용품에도 제법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객실 홈스타일링까지 도맡아 해주는 인테리어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비와는 별개로 충분한 홈스타일링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엉성한 펜션이라는 표현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그저 건축 비용이나 인테리어 견적만 믿고 공사를 밀어붙이다 보면 정작 돈이 모자라 우리 펜션에 어울리는 객실 홈스타일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객실 홈스타일링에 필요한 항목은 대략 6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여기에 더해 각종 애완견 전용용품이나 영유아용품이 필요하죠. 홈스타일링 용품은 종류나 브랜드에 따라 너무나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각각의 비용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쇼핑몰을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예산을 뽑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회사들과 견적을 뽑다 보면 부대시설 공사비는 모두 빠져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 도면에도 세세한 부대시설의 사양이나 수치는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넉놓고 있다 보면
부대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빠뜨리기 십상입니다. 건축회사들도 데크나 파고라 같은 부대시설 공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문도 박하고 어차피 공사만 끝나면 빨리 철수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축 공사 전에 우리 펜션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미리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펜션의 부대시설은 외부시설과 내부시설로 나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데크나 파고라를 제일 앞에 둔 이유는 뭘까요? 너무 흔해서 다들 별다른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데크나 파고라 제작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죠. 심한 경우 펜션 외부에 깔아야 할 데크 비용이 수영장 시공 비용보다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시공 방식이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죠. 이와 정반대로 월풀이나 스파는 예전보다 가격이 훨씬 낮아졌죠. 하지만 이마저도 설치 방식이나 위치에 따라 제법 큰 비용이 듭니다. 펜션의 서비스 시설은 조만간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 비용은 늘 논란거리죠. 특히 펜션에 해당하는 소형 건축 시장은 말 그대로 복마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게 지어준다는 업체보다는 믿을 수 있는 건축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2018년부터 60평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축 면허가 있어야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종합건축회사는 이런 소규모 공사에는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규모가 작은 농어촌 민박은 면허를 빌려서 공사하는 무자격 업체들이 독차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사이 건축 비용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원룸이나 단독주택도 평당 800만 원 이상은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펜션이나 농어촌 민박도 평당 8,90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풀빌라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전통 한옥은 아예 단위가 다릅니다. 제대로 된 한옥을 지으려면 평당 1,500만 원은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창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뽑아본 다음에 건물의 규모나 객실 숫자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이 오락가락한다면 당장 규모를 10평만 줄여도 1억 가까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모든 공사가 평당 단가로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도 높은 펜션을 만들 생각이면 규모나 객실 숫자를 줄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땅을 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토목 설계입니다. 보통은 건축 설계와 동시에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순서상으로는 토목 설계가 먼저죠. 보통은 제법 큰 규모의 토목 공사만 따로 설계를 맡긴다고 여기지만 임야나 전답 등을 매입해 집을 지으려면 개발행위 허가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통해 대지로 전환하는 토목 설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른 갖가지 제반 비용도 제법 많이 들지만 토지의 성격이나 공사 범위에 따라 제각각인 탓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긴 힘듭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축 설계 비용은 지역의 건축사무소와 대도시의 유명한 건축사무소가 서로 다릅니다. 인허가 수준의 허가도면은 평당 10만 원가량 들지만 작정하고 덤비면 비용은 한도 끝도 없이 뛰죠. 토목공사 비용도 미리 가늠하긴 힘듭니다. 절토나 성토, 석축이나 보강토 공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통의 기초토목공사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비용이 들어가죠. 이 밖에도 배수로나 정화조 설치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니 건축 설계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축 비용만큼 땅값도 골치죠. 이미 자기 소유의 땅이 있으면 몰라도 펜션을 지으려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도 맞춤한 땅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은 너무 비싸고 가격이 저렴하면 영 못 쓸 땅처럼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싸고 넓은 땅을 고르라고 조언하는 편이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하지만 역순으로 창업 예산을 뽑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건에 맞는 땅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당 4,500만 원씩 하는 근사한 바닷가 땅이 아니라면 영리한 사업계획으로 불리한 부분은 얼마든지 메울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마음에 드는 땅만 고를 일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 펜션에 맞춤한 땅을 고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생활숙박업으로 펜션을 만들 땐 계획관리 지역에 속한 땅을 골라야 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사실상 제한은 없죠. 여기에 덧붙여 건폐율도 중요합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펜션은 몰라도 요즘 유행하는 단층의 독채 구조라면 최소한 350평 정도의 크기는 골라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땅의 위치나 크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대강이라도 감이 잡히시나요? 물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가 펜션 창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남들보다 눈에 띄는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죠. 건물의 외관이나 객실 인테리어도 홈페이지를 찍기 위한 포토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손님이 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굳이 복잡하게 사업 예산을 역산으로 뽑은 이유도 충분한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미리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펜션 사업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다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